네, 안녕하세요. 드로잉 수업입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죠. 그래서 꽃 하나를 꽃을 피우기 위한 이제 마지막 알아둬야 될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확실히 그리는 일종의 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는 방법이란 건 그리면 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도 답은 없어요. 근데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고 안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 그러니까 그 면에 대한 이해부터, 그러니까 좀 원리에 대한 이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림을 그리는 법에 대해 배우고 있으니까요. 혹은 혹시 뭐 다른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림을 봐서 혹은 뭐 이렇게 프로세스,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을 때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흡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고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 방법이 100%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의 노하우가 있다면 좋은 점은 항상 받아드리는 그런 버릇을 이제 기르시면 그림을 훨씬 더 빨리 넣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잘 못한 부분을 집어봤자 사실 그림에 완벽한 그림도 없고 취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좋다라고 느끼는 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쁜 걸 집어내면 다 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좀 이상한 부분 집어내면 다 집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그리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 사람만의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배워야겠다는 시각 자체를 바꿔버리면 훨씬 더 빨리 느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의 그림을 혹시나 보셨을 때 단점을 잡으려고 하는 버릇을 키우시기보다는 남의 그림 봤을 때 내가 가지지 않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기본 도형이란 거에 한번 해볼 텐데요. 기본 도형이란 거는 이제 세잔느가 말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물체는 기본 도형으로 이제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는데, 자, 기본 도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자, 이거가 있는데 이제 솔직히 응용을 하면 뭐 좀 약간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삼각형이 있을 수 있죠. 약간 융통성 있는 그런 뭐 여기도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뭐 이런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의 네모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원형이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기본 도형으로부터 파생되는 그런 형태들인데, 자, 기본 도형을 알고 계시면은 못 그릴 게 없어요. 뭐든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도형으로 먼저 바라보는 첫 번째 그림을 그리실 때 기본 도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버릇을 키우시면 그림을 그리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제 OT 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컨셉이란 게 있잖아요. 컨셉이란 게 있고, 인생에도 컨셉이 있고 그림에도 컨셉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주제적인 왜 이걸 그리느냐에 대한 컨셉을 제외하고, 자,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 컨셉이라고 한다면, 목표라고 한다면, 이 3차원에 있는 이거를 얼마나, 이 면을 얼마나 잘 그려내느냐, 그러니까 잘 표현하느냐, 면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느냐, 공부했느냐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일종의 목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기본 도형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자, 형태를 잡으실 때 큰 데서 작은 데로 간다는 이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큰 데서 작은 데로 조여주는 느낌으로 큰 형태가 됐든 큰 묘사가 됐든 결국에는 큰 거부터 하고 작은 거부터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웠을 때 몇 초부터 1분 1초마다 계획을 세우고
쭉 진행해 나가면은 뭔가 흐트러지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큰 거부터 큼직큼직하게 계획을 잡아놓고 세부적인 거를 안에 들어가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큰 틀 안에서 또 세부적인 거를 안정적으로 잡아낼 수 있겠죠. 그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뭐 요리를 할 때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큰 데서 작은 데로. 이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에 있어서 큰 거, 형태가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크게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를 볼 때 단순하게 보자. 이게 바로 이제 기본 도형을 이용하자. 이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사람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큰 거를 잡을 때 집중력과 작은 거를 그릴 때, 묘사를 그릴 때 집중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큰 거를 그릴 때는 약간 연필을 길게 지는데, 연필을 길게 졌는데 자세한 걸 그리기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짧게 잡아서 묘사를 열심히 하는데도 큰 걸 잡기 또 힘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집중력 자체가 큰 거를 잡을 때와 작은 거를 디테일한 걸 묘사를 할 때가 다르다고, 종류가 다르다고 한다면, 매일 하나의 그림을 그릴 때 큰 것도 했다가 작은 것도 했다가 하면 집중력이 이걸 했고 바로 이걸로 전환했다가 이걸 전환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힘들죠. 이게 뭔가 그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뒤죽박죽 되고 이제 산만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걸 잡을 때는 큰 거를 잡고 단순화시키고, 큰 데서 점점 조여가면서 단순한 거를 좀 복잡하게 만들면서 마지막에 묘사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진짜 연필 깎고 짧게 하고 진짜 종이에 가까이 대면서, 자,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묘사가 하는 게 사실 재밌어요. 사실 묘사라는 게 그림에 있어서 테크닉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테크닉적인 거에 대해 사람이 혹해서 막 덩크슛하고 더블 클러치 스핀 무브하고 막 축구에서는 이렇게 막 무슨 턴을 하고 이런 거에 매료돼서 축구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림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배우게 된다는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이 큰 거를 안 잡아버리면 작은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물론 작은 거에서 진짜 묘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완성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그림 그릴 때 그냥 작은 거에서 그림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완성을 하면서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근데 저한테는 이미 그런 큰 걸 잡는 비례라는 게 어느 정도 연습을 해놓고 이제 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한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은 열심히 그려놨는데 한쪽 눈이 이만큼 커져 있고, 그냥 열심히 막 집중해서 진짜 몇 시간 그렸는데 이마가 너무 커져 있어요. 그러면 다 지워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닮게 그린다는 목적을 그렸을 때 이마가 대책 없이 넓어지면 닮게 그리기 나오기 힘드니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작게 그리게 되면은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은 거를 그리고 있으면은, 제가 이걸 그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리고 있으면 여기 있는 부분이 안 보여요. 제 시야에서. 얘만 보여요. 얘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고 여기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얘가 실제로 이 정도 크기 안에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크기를 그리든 주의와 비교가 안 되니까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 차이가, 이게 사실 큰 거와 작은 거를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도형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코를 그리고 싶어요. 코를 그리고 싶다. 근데 이제 사람 코가 뭐 이렇게 자기네 코나 어떤 사람의 코가 어떻게 생겼겠죠. 생겼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줬냐면, 기본 도형으로 본다면, 자, 삼각형에 혹은 플러스 사각형의 구 3개. 자, 이게 사람 코의 기본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구조에서, 자, 이렇게 이 형태에 맞게끔 콧구멍이 나와 있고, 여기 주름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형태를 따라서 콧대가 이렇게 나와 있고, 혹은 이게 그림자도 이렇게 생기겠고요. 플러스 인중도 생기겠죠. 이렇게 기본 도형에서 이런 디테일을 잡아 놓은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묘사를 하시면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서 코에 대한 특징을 잡게 되고, 이렇게 뭐 지우개를 지어서 이제 완성하고 인중까지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도형에서 이렇게 진행하면은 그만큼 그림 그리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도형으로 큰 데서 작은 데로 하시고 기본도형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자. 이게 바로 그림에 있어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경을 그리고 싶어요. 어떤 막 이렇게 막 산이 뭐 나무가 우거지고 여기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 막 호수 있고 옛날에 뭐 밤로스 아저씨가 그렸던 것처럼 막 이런 뭔가 이렇게 막 복잡한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릴까 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처음부터 나무부터 디테일하게 그린다면은 굉장히 그림 자체가 어려워지죠. 이게 특히나 또 어려워지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중력이 너무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테일을 이렇게 잡았는데 진짜 제 집중력의 100%를 여기 발휘했다는 거죠. 근데 집중력이라는 건 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실수로 너무 갑자기 힘들어서 50%의 집중력밖에 발휘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림 자체가 미완성 같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만큼의 묘사를 해줬는데 이 나무는 이 정도의 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덜 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차라리 50%를 여기 골고루 썼으면 균형이 맞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이 정도 선에서 묘사를 마무리했거나 혹은 이게 과정이거나 어떤 이렇게 완성될 걸 예상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쫙 진행하기에는 이렇게 힘든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숙련 되면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죠. 자, 그렇다면 이게 화지에 이렇게 있으면 얘를 그린다 치면은, 자, 이거를 나무 모양이 복잡하더라도 처음에 단순하게, 자, 이런 단순하게, 그러니까 처음으로 봤을 때는 이게 큰 화지를 이렇게 네모나게 보고 큰 거부터, 자, 산을 이렇게 세모로 기본도형으로 보고요. 여기 있는 나무를 세모로, 네모로 이렇게 보고, 여기 역시도 세모, 네모. 가장 기본적인 그림의 방식이죠. 여기도 있는 거를 세모로, 네모로 보시고, 이 호수의 모양도 이렇게 둥글게 구로 이렇게 잡아 놓은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역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서 여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여기를 뭐 네모로 잡을 수 있겠고, 여기를 살짝 굴을 넣어서 돌려주고, 그래서 돌려주고, 여기서 이제 좀 이 안에서 이렇게 휘어져 있다면 이렇게 휘어진 거를 표현하고, 자, 이렇게 해서 디테일을, 덩어리가 더 있다면 이런 덩어리를 더 넣을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세모라면은 세모 안에서 이렇게 또 세모로 깎아 넣어주고, 여기도 깎아서 세모를 넣어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스무스하게 돌리고, 자, 일종의 이런 것들이 이제 형태를 잡는데 가이드라인이 되면서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등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태선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태선들이 여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여기 묘사를 하더라도 형태선이 여기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제 스스로의 기준을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면서도 이 주위의 형태선들이 저를 형태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로등 불빛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토대로 이렇게 묘사를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바로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형태를 잡고 그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기본도형, 세모, 네모, 동그라미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프로세스를 큰 데서 작은 데로 가고, 얘를 토대로 밑그림을 단순화시켜서 그린 다음에 점차 작은 부분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더 작게 간다면 여기에 더 활자주름도 할 수 있겠고, 여기에 좀 더 면적이는 톤으로, 자, 그래서 큰 데서 작은 데로 쪼개주는 느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각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혹은 찰흙으로 뭘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눈 그리고, 그러니까 찰흙으로 사람 얼굴을 그릴 때 눈부터 막 이렇게 만드는 다음에 붙이는 게 아니죠. 뭔가 덩어리를 이렇게 뭉뚱그려 놓고 이렇게 막 일단 형태, 두상 형태부터 잡아놓고 뭔가 이제 코 큰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눈을 이렇게 파가지고 혹은 이마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좀 디테일한 것들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뒤통수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꾹꾹 눌러주면서 좀 작은 것들 붙여가면서 눈꺼풀도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코도 이렇게 작은 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죠.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모든 프로세스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그림에 있어서는 기본 도형 세모, 네모, 동그라미 자 이걸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딱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과제로 드릴 이미지로 드릴 풍경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가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뭐 이런 형태 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형태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형태를 제가 똑같이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바로 그냥 따라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를 자 이렇게 네모로 해 놓으시고 자 이거를 네모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세모 붙여놓고 여기도 뭐 세모 이렇게 기본 도형으로 뭔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도 크게 봤을 때는 세모로 볼 수 있겠죠. 자 세모로 볼 수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기본 도형으로 이제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세모가 이렇게 있고 좀 더 나가면 이렇게 좀 더 구체화 시키는 거죠. 점점 여기도 자 이렇게 구체화 시키고 꺾여져 있는 부분도 자 이렇게 면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꺾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이걸 토대로 이 가이드라인, 가상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 가이드라인보다 튀어나오면 얼마나 튀어나왔느냐. 자,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살짝 들어갔다.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그림을 다듬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이렇게 꺾여 있는 애를 제가 그대로 그려보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꺾여 있다는 걸 인식해서 그걸 그대로 그리면은 더 꺾이게 그려요. 이상하게 더 꺾이게 그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다 보면은 그 꺾여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의욕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 선 꺾여 있는 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의 예로는 이렇게 잘라서 그려볼 수도 있어요. 애초에 이렇게 직선화 시켜 놓은 다음에 자 여기에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고 연장선 이렇게 그은 다음에 각 기울기를 비교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고 좀 더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꺾여주고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봤을 때 이만큼 들어가고 여기 이만큼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여기부터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닮게끔 그리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를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은 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꽃 그리는 방법에 있어서 어차피 한 번 더 복습할 테지만 그 과정 자체를 이 모든 거 이때까지 했던 그 기초 있죠. 기초를 가지고 섞어서 꽃 하나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이전에 그 앞에 했던 기초 이런 거를 이전에 그런 이제 형태를 직접 그리는 데 있어서는 이런 기본 도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과제 때 어떤 뭐라 그럴까요? 풍경을 하나 드릴 텐데요.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아무튼 뭔가 이제 돌 같은 바위산이 있는 이런 밑에 있는 아까 밑에 했던 거 있죠? 요런 비슷한 느낌의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이런 풍경 사진 하나 드릴까요? 그러니까 사진을 드리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편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갤 수 있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크게는 이렇게 쪼갤 수도 있겠죠. 이거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기본 도형을 얘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기본 도형을 잡아보셔서 큰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연습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그걸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요. 꽃 그리기 전에 이걸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걸 똑같이 그리려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다 그리실 필요도 없고요. 큰 거를 단순하게 보는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꽃 그리기 전에 모든 기초적인 것들을 한번 배웠으니까요. 한번 복습하실 수 있으면은 복습하시면서 한번 이제 꽃 그리는 그 과정까지 드디어 왔으니까 한번 감회가 새로운 이 하나의 꽃을 완성하는 이 과정이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면서 한번 복습도 해보시고 과제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